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통화스와프 체결 기사가 나왔는데요.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속보로 나왔고 3시가 아니라 3월 19일 저녁 10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9일 이제 저녁에 체결이 된 거죠. 19일 날 저녁에 체결이 되었고 오늘 환율이 진짜 좀 심각하게 올라갔었죠. 1300을 거의 찍었다가 뭐 개입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저항을 맞았는지 다시 내려와서 1285원 그쯤에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 오르면서 주식시장도 계속 오르고, 인버스가 오르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외국인은 코스피 계속 매도하고 그랬죠. 외국인이 코스피 계속 매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러로 환전해서 이제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IMF를 생각하면은 이제 달러가 없으면 상당히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하면 유리한데요. 미국보다 한국,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한 당사자 국가가 유리합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환하는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한 나라, 우리나라가 달러 필요하기 때문에 스와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해줬습니다. 달러 스와프, 그 통화 스와프는 그 2008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할 때,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도 환율이 엄청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 통화 스와프를 잘 해가지고 환율이 이제 다시 떨어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크게 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넘어갔었잖아요. 2008년도쯤에. 물론 이제 진짜 체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그렇게 둔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통화 스와프도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체결을 하고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자국 통화를 상대 측 중앙은행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돈 원하다, 그거는 미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미국 중앙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에 맡기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데, 내가 지금 급하게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면 위기거든요. 그게 외환 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맡겨놨기 때문에 이제 외화를 곧장곧장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필요할 때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이게 600억 달러예요. 일단 2008년도 잘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이때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했습니다. 이게 3년 한시로 한 거거든요. 3년 동안이니까 그래도 꽤 버틸만한 시간대잖아요. 이때 300억 한 것도 상당히 잘한 건데, 자,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600억 달러를 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있었겠지만 600억 달러를 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생각하면은 60조, 대략 7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조에서 70조 가까이 되는 달러를 우리가 이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일 증시에는 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환율이 1300을 거의 찍을 뻔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환율은 오르고 그럴 게 아니까 걱정을 할 텐데, 오늘 저녁에 급하게 이렇게라도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했다면은 이제 증시의 우려, 환율이 오르지 않을까,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잠잠해질 수가 있을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외환시장 및 증권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호재입니다. 호재. 증시에는 호재예요. 자, 이제 통화 사업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2008년도에 통화 사업이 이제 의미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원래는 이제 커런시 수합이니까 통화를 이제 바꾸는 거래 중에 하나거든요. 파생 상품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통화 수합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이제 쓰이면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국가 간의 통화 수합을 계약하는 단어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수합, 커런시 수합이라고 하면은 파생 상품 중에 이제 거래를 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간의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국가 간 통화 수합 계약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위험회피죠. 그 선물을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선물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쉬운데,
이게 이제 특정한 날짜, 미래죠, 미래. 당연히 미래죠. 특정한 날짜, 기간을 정해. 아까 2008년도는 3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상품이나 금융자산 이런 것들을 일정 비율로 계속 이제 그 일정 비율, 특정한 날짜 이게 써져 있죠. 여기 똑같이 들어있는 게 뭐죠? 정이 들어있습니다. 정. 정할 정자. 한자로 정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날짜, 정해져 있는 비율. 그리고 미래의 특정한 날짜 기간은 이제 만기라고 부르고요. 아까 이제 선물이 왜 탄생했을까? 선도, 선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통화수합도 이런 필요. 오늘 한국 시장에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환율이 1,300원까지 거의 치솟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1,285쯤에서 이게 왔다 갔다 했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치솟으면은 한국 시장도 이렇게 떨어지고 외국인 매도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통화수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약속한 비율에 따라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져오게 된 게 600억 달러인데 하나로 대략 약간 70조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통화수합했다는 거죠. 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식에 투자한 사람, 외국 펀드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당 국가, 한국이겠죠.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손해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 이제 1,000원이었다고 해요.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이게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제 1,000원이었는데 이거를 그 달러로 바꿔서 가져올 하면은 1,200원이 든다는 거죠. 기존에는 1,000원으로 달러로 바꿀 수 있었는데 돈을 더 줘야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20% 냈어요, 한국에서.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면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국에 투자 잘해서 돈을 벌었는데도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손해,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기 위해서 이런 통화 사업을 해놓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통화 교환 비율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통화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환차익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달러를 이제 빌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중앙은행에게. 그럼 내 빌려오는 것이면 이제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이제 차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려온 거니까. 근데 이제 형식상으로는 통화 교환이라고 하고요. 이거 하는 이유는 이제 맞교환해서 하는 이유는 외화를 즉각 융통해 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지. 달러 수요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제 없어요. 물량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수요 높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서플라이가 있어야 됩니다. 서플라이. 그거를 해줌으로 이제 환시세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동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IMF에서 이제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IMF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었잖아요. 이런 통제 간섭에 따라서 경제 주권, 국가 이미지가 훼손이 되는데 통화사업부는 그런 거 없이 이제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국가 간에 이런 통제랑 간섭이 있진 않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2008년 한국도 했는데 신흥국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미국과 통화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은 이제 어렵겠고 두 번째는 이제 600억 달러로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그 통화사업 기사가 나오기 바로 전 오후 5시 통화사업은 7시쯤 나왔거든요. 나오기 전만 해도 외국인 주식 팔고 달러 챙겨 나가 환율 1,3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해서 위기의식이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환율이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11년 만에 최고로.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한 2시간 뒤에 기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우려가 좀 부식되는 그런 호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탈, 공포확산, 환율 급등, 그래서 달러 확보 전쟁. 그러니까 이거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걸 공급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